I have today ordered the withdrawal of those additional sanctions. 이게 이제 3월 22일 트위터예요. 우리 날짜로. 이걸 가지고 또 발칵 뒤집혔어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트럼프가 한 발 물러났다는 둥 말았다는 둥. 처음엔 어느 정도 엉터리였냐. 이게 그 중국의 그 배 두 척인가의 두 개의 그 선박회사에 대한 생션 그거를 철회할 정도로 이게 트럼프가 물러났다는데 우선 첫째 제가 그걸 보고서 라지 스케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박회사 두 개 바로 그 전에 발표된 그 경제 제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패키지의 어마무시한 경제 제재.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여기서 잠시 지나가면서 우리 저기 어디야 이 세네 탈출에서 지나가면서 이거 미국 중국 건설은행 공상은행에 대한 생션 얘기할 거예요. 그러고서 지나간 적 있죠. 그러니까 중국계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에서야 이제 동아일보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뭐 어르고 달랜다. 맞는 거예요. 오늘에서 읽은 거라고. 3일 지나서야. 3, 4일 지나서야. 이게 뭐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 여기 지금 이런 식이에요. 제가 백모아. 야, 테이블 밑에 나 기관총 들고 있거든. 너 죽을래? 기관총 꺼내놓지도 않고. 협박이거든요. 무슨 조치였는지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어나운스 된 적이 없다고. 근데 당연하죠. 미국 같은 나라는 온갖 종류의 컨틴전시, 온갖 종류의 경우의 수에 대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뭐 이런 추가 제재에 대한 패키지가 준비해 놓은 게 수백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만지작거리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얘기했어. 그러니까 꺼내지도 않은 칼에 대해서 나 칼 굉장히 큰 거 있거든. 나 이거 꺼내면 너 죽는데. 이렇게 협박한 거라고 이게. 그걸 구별을 못해 그냥. 그래가지고 이걸 뭐 신문마다 트럼프가 뭐 또 충동 발언을 해서 미국 행정부가 크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서 또 다 쓰고 이제 미국이 한 발 물러설지도 모른다고 다 쓰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게. 도대체 정신머리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메이저 언론이 그걸 주도하니까 이런 혼란을. 오늘 동아일보 나온 게 바로 22일 날 논평이 그렇게 나왔어야죠. 오늘 동아일보 논평 좋았어요. 제목이 트럼프가 어르고 달래고 있다. 그러니까 칼 뽑고서 너 죽을래 한 거다 이거죠. 칼도 뽑지도 않았지. 나 여기 큰 칼이 있는데 이 등 뒤에 큰 칼이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나 이거 칠라 그러다가 지금 안 치고 있어. 이 소리거든 이게. 두툼한 외투에 있고 나 여기 자동소총 들고 있는데 이 외투 안에 나 꺼내서 쏠 거야 인마. 그러니까 너 처신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읽어서 그때그때 좀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재인이랑 똑같아요. 사고방식이. 상황 읽는 사고방식이. 오히려 요새는 문재인 쪽이 나요. 나 요새 문정인 아저씨 좋아하기로 했어요. 이 문정인 아저씨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외교안보 특보. 이 사람 뭔지 모를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아주 좀 이 사람 그 경력을 보면 너무 좀 이상해서 경력이 일단 이슬람이었잖아요. 이슬람 책도 많이 번역했어요. 대학 때 그쪽 장학금 받고 그쪽에서 장학금인가 급여 받으면서 그쪽 편집국 비슷한 데서 출판국인가 거기서 일을 했다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아랍 쪽에 잘 통한다 그래가지고 오일 위기 오고 막 이랬을 때 누구야 왜 옛날에 전두환이 때 장영자라고 왜 큰 사기꾼 구라치고 다니는 그래서 감옥에 간 여자 있었죠. 그 여자랑 엮인 군인 출신 안기부 이철인가 이철이랑 같이
그쪽 그 중동 쪽 작업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왜냐면 그쪽 사정을 잘 안다 그래서 대학 때 픽업이 됐다고요. 그때 중앙정보부에 70년대 말에. 그러니까 군인 하면서 대학이 아니라 대학 나오고 군인 갔다. 그 다음에 미국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런 정보기관 작업도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는 또 이 양반이 분명히 유학생인데 굉장히 그 재기가 발랄하다 그래요. 성격이 적극적이고. 그래서 그 유니버시티 메릴랜드인가 나왔을 거예요. 유니버시티 메릴랜드에서 그 정치학과 외교학과를 자꾸 흔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저는 좀 으스스하거든요. 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뭐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발언 자체는 이때까지 발언이나 최근 들어서의 노무현 정부 이후의 발언을 보면 제 눈에는 친중 친북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거기 그 진영을 이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번에 그랬잖아요. 요번에 그 뭐라 그랬나 요번에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기 3월 10일경인가 가만히 있어라. 북한 보고 어떤 종류의 발사,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든 ICBM을 발사하든 핵을 까든 그것도 재앙이 된다. 그 결과는 파멸적이다. 너희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문정이 그런 발언했어요. 그런 취지로. 나 앞으로 문정인 좀 다시 보기로 했어. 이번엔 좀 제대로 된 소리. 오래간만에 제가 이 사람 기억한 지로 노무현 정부 이래로 이 정도 발언한 적이 처음이에요.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굉장히 야리꾸리한 발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문정인만도 못한 거예요. 이 조중동이 이번 3월 22일 날 이 트럼프 트윗 가지고 호들갑던 거는 문정인만도 못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지금 미국은 그 데이비드 맥스웰이 말하는 전략적 교살, strategic strangulation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용어로 말하면 최대 압박 버전 2.0. 그래서 사실상 해안 봉쇄고요.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나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웃돈을 주고 환적을 해서 기름 같은 걸 들여왔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혹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미국 해안경비선 버설프가 한반도에 들어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예요. 해안경비선이 이렇게 태평양 건너서 간다든지 대서양 건너서 가는 게 없어요. 이게 아니 이름 자체가 해안경비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탈 가드 아니에요. 그럼 지리적으로 코스탈이라 그러면 뭐 멀어봐야 하와이 연안 아니면 미국 서부면은 서부면은 이제 태평양 쪽 연안 혹은 대서양 쪽 연안 이게 코스탈이죠. 해안이잖아요. 해안경비대인데 이게 아니 해안경비대가 한반도까지 오냐고요. 온 시점도 재밌어요. 1월 20일 날부터 왔습니다. 출항한 게 1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준비하고 오다가 어디 들리고 하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출항을 1월 20일 날 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중국을 겨냥을 해서 아까 저것도 중국 얘기인데 사실은 중국을 겨냥해서 야 한반도 인근 해역은 우리 해안이나 다름없어. 이 시그널이거든요. 이 시그널을 보내겠다라고 중국을 겨냥해서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한 달 전에 출발시킨 거예요. 이미. 우리 지역에 들어온 거는 확인된 게 3월 초지만 이미 그때 출발시킨 거라고요. 아까 여기서도 보셨죠? 우리 이거요. 여기서도 뭐냐면 여기서 트럼프가 말하는 자기가 중지시켰다 혹은 취소시켰다라고 말하는 빅 생션, 빅 스케일 생션, 큰 스케일의 생션이라는 건 중국 겨냥한 거라고 이게. 너희 우리가 지금 북한 접수하는데 어깃장 놓으면 너희 세계 1위, 2위, 3위 은행 작살내는 수 있어. 지금 걸려 있는 게 세계 2위, 3위 은행이거든요. 건설은행인가 공상은행하고 농업은행하고. 너희 작살내는 수 있으니까 너희 협조해 임마.
이런 걸로 작살내면 중국이 어디 가서 아소리도 못한다고요.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 사교 체제랑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 유엔 제재, 유엔 결의에 의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맞은 건데 중국이 어디 가서 저 부당하게 당했어요. 미국 아저씨들이 저 막 쥐어 패네요. 저 사람들 깡패예요. 이런 소리를 중국이 어디 가서 하냐고요. 못한다고. 해안경비도는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군대에도 이미 이거 다 그냥 환적 감시할 수 있고 이거 다 있죠. 이 정도 그 장비는 오히려 더 잘 있죠. 근데 하필이면 바다 건너서 해안경비대를 한반도 인근 해역에 투입하냐고요. 여기가 우리 해안이야. 이런 건 이제 데이비드 맥스웰이나 고든 창이 말할 때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서쪽 방어선은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도 아니고 하와이 해안도 아니고 괌 해안도 아니다. 미국의 서쪽 방어선은 태평양의 서쪽 끝이다. 즉 한반도다. 이 얘기를 해요. 한반도가 린치핀이다. 핵심 주춧돌이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기 와서 여기 우리 거야. 우리 해안경비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이 하라고 그냥 시위죠. 일종의 시위. 중국에 대해서. 우리 여기 접수할 테니까 너희 땀만 먹지 마. 너희 가만히 있어. 너희 땀만 먹고 함부로 우리 저기 한반도 접수 프로젝트에 함부로 끼어들거나 함부로 뻑소리 내면 우리 아주 밟아버릴 거야. 지금 이 상태로 딱 상황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경제 제재가 진행이 되니까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통치자금이 다 말랐죠. 통치자금이 나오는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 이제 남쪽에서 올라가는 소스 말고요. 남쪽에서 많이 못 보냈죠, 결국. 이렇게 되면 못 보내죠. 많이 못 보냈을 거예요. 뭐 조금씩 뭐 경력금이나 좀 보냈을까. 하나는 첫째, 수출 봉쇄. 이 수출이 통치자금 나오는 소스거든요. 수출이 전면 봉쇄되고 있죠. 철이니 석탄, 철광석이니 석탄이니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노예 노동.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 파견한 거. 이거 전면 봉쇄됐죠. 마약 전면 봉쇄돼 있죠. 한국의 미국의 Drug Enforcement Agent, 그러니까 미국 마약 단속국 직원들이 엄청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1년 반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 한 5, 6개월 전부터. 5, 6개월 후부터. 그러니까 2017년 여름부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패, 당연히 미국 $100 지폐, 지금 디자인도 바뀌었죠. 짝퉁 담배. 요새 동남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산 짝퉁 담배 들고 동남아 유통시킬 수 있어요? 없죠. 다 막힌 거예요. 다 막힌 거.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루트가 수출 막혀 있죠. 노예노동 막혀 있죠. 마약 막혀 있죠. 위패 막혀 있죠. 짝퉁 담배 막혀 있죠.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경제제재 구멍 뚫으려고 그래도 철통 같은 차단으로 경제제재 구멍이 안 뚫리고 있죠. 미치고 환장할 거라고요, 지금. 통치자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교체제고 이상한 체제여가지고 위에서 계속 기름칠로 돈을 내려주는 체제거든요, 이게. 국가가 사유화돼 있으니까 그 국가와 주민을 사유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그 지배계층, 그 마름들, 아전들한테 위에 민족 메시아 김간애가 계속 기름칠해서 내려줘야 된다고. 이게 통치자금이거든. 계속 내려줘야 돼. 이게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경로가 셋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뭐 친애하는 문정인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을 하면 미국이 전면 침공해서 밟습니다. 문정인이 이 말한 거라고요. 너희 핵 미사일 까면 미국이 이번에 밟을 것 같아. 제발 좀 조용히 있어라. 제발 조용히 있어라. 문정인이 읍소를 한 거예요. 읍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핵미사일 도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통치자금은 안 내려오고
살기 점점 빡빡해지고 그 밑에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권력 2인자들, 3인자들, 4인자들, 10인자들, 20인자들. 저 젊은 놈이 뭐 트럼프 만나가지고 일 풀어보겠다고 혼자 까불더니 결국 저렇게 됐네. 아, 저거 확 날려버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미국이랑 딜 시작. 이러고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쿠데타예요.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미국에 항복해요? 바로 쿠데타입니다. 이것도. 왜냐? 여기 얘들은 위아래 무슨 신의 성실도 없는 애들이에요. 항복을 하는 순간 밑에 있는 사람 뭐라고 생각하냐? 야, 어차피 너희는 영생교 교주 집안이잖아. 메시아 집안 아니야? 항복한다는 건 메시아 집안 이제 내려놓은 거네. 가업을 포기한 거네. 오케이? 가업을 포기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딜치냐? 너 좀 내려와. 그 집어 내리고 내가 딜친다 하고 튀어나간다고요. 항복해도 쿠데타야.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이가 저 때 튀었어야 돼요. 저게 그 하노이에서 튀었어야 돼. 전 이해가 사실 안 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 가업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만든 나라, 아버지가 이끌어온 나라, 그리고 3대 메시아가 된 나, 이걸 그대로 어떻게든 이어가야지. 이런 종류의 자기 뭐라 그럴까, 슈퍼 에고가 굉장히 강한 거죠. 보통 이런 집안에서 저런 식으로 자란 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인생의 아이덴티티 전체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패밀리 비즈니스, 가업을 지키는 거가 자기의 존재 이유로 이렇게 체화돼 있을 거라고요. 마음속에서. 그걸 떠난 생각을 못 하죠. 마땅히 그냥 털어버리고 튀어가지고 뭐 유튜버 되고 광고 나오고 그래서 약간 코믹스러운 또 그런 그 엔터테이너로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아마 김정은이 그런 코스 겪으면은 1년에 광고 수입만 수백억 들어오죠. 그리고 튈 때 미국이랑 딜 쳐가지고 스위스 비밀 금고에 묶여져 있는 돈 혹은 어디 묶여져 있는 돈 혹은 지금 평양 금고에 들어있는 금괴 이런 거에 뭐 5억 달러면 5억 달러 딱 딜 쳐서 그거 나 줘. 그렇게 해서 인마이 포켓 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 벽을 못 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보자고요. 이 셋 중에 하나로밖에 못 가요, 이제는. 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구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중동이나 야당들 아직 정신 못 차렸죠. 정신 차리면 이런 5가지 증상이 나와야 됩니다. 우선 첫째, 이거 이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돌려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미국의 중국 제압을 평가 및 지지한다. 이거 돌려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드 좀 더 들여와야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얼마든지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중국을 비판하는 연설장에 가서 뭐 얼굴 내고서 저기 자한당 의원들 범털들이 몇 명 가서 앉아 있고 그런 연설장에서 같이 인사하고 펜스나 헤리티지의 퓰러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고든창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내부 세미나하고 오케이 고든창이 한국에 오기 힘들어. 본인이 좀 부담 느낄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일본 동경으로 오라 그래서 고든창과 함께하는 동경 세미나 이런 거 한번 조직하고 그러면 그게 특별히 뭐 반중 발언을 안 해도 우리가 지금 미국이 무슨 게임 하는지 알아. 이 시그널이 된다고. 이 시그널 안 올리잖아 이 바보들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양 붕괴가 임박했다. 이 얘기를 누군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평양의 길은 셋밖에 없다. 하나는 핵미사일 까고서 전면 침공 당하든지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가 쿠데타 나든지 항복하고 쿠데타 나든지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제 어느 경우든 미국이 북한을 접수 해방한다.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해야죠. 누군가.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해. 조중동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자한당이나 거대 야당도 안 해. 세 번째, 아까 봤잖아요. 요번에 이런 거에 빗대서 얘기해야 되거든. 아니 그 빅미디어가 나서가지고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흑막 세력들, 장악해온 흑막 세력들이 움직여서 트럼프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요번에 뮬러 보고서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 역시 위대한 그 법치적 원칙을 따르는 전통이 있다. 결국 그러한 인격살인, 인민재판, 위치헌트, 마녀사냥, 페이크뉴스,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있는 인격살인 이런 게 안 먹혀 들어간 시스템이다. 이런 거 보고서 우리가 참 과연 탄핵 때 제대로 했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반성해 볼 점이 많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 이 정도 발언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못하는 거야. 이건 바보죠. 진짜 바보예요. 네 번째, 핵무장론. 이거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일부 의원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완전히 극복했다. 그거 이제 많이 떠들어온 원유철 의원 같은 사람 같이 나서서 그런 얘기 해주면.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이건 군사 전략으로 봐거나 한미동맹이 앞으로 강화될 추세로 보거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으로 보거나 세계 전략으로 봐서 우린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연출을 해줘야죠.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헌농단은 중지해야 돼요. 나경원은 원내대표 연설 때 개헌 얘기 슬그머니 마지막에 딱 방점 찍었고, 황교안은 또 이 사람도 나는 헌법에 대해서 이원 집정부제인지 그런 쪽으로 좀 고려할 가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개헌할 때냐고. 지금 국회에 개헌 자격이 있어요. 이거 이제 대한민국을 폭도공화국으로 타락시킨 주범인데 지금 국회가. 그리고 쟤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국회를. 다수를. 그럼 이런 판에서 개헌을 얘기한다는 건 쟤들 게임에 말려 들어가면서 거기서 지떡금을 챙겨 먹겠다는 거거든. 개헌은 농단이에요. 운운하면 이제 농단이라고. 그러니까 당에서 입장을 정해서 앞으로 우리는 국회가 정상화되고, 국회가 지금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본다. 한국인들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가짜 딜레마에 너무 강박을 당해서, 협박을 당해서 지금 국회가 제대로 민의에 따른 그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회 상태, 나아가서 북한 해방이 올 때까지 헌법은 거론 안 하기로 했다. 이거 당론으로 정해야죠. 그리고 입으로만 무슨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하지 말고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를 위한 파스팅, 단식을 하세요. 그것도 문의만 하지 말고 30명씩 돌아가면서. 그래봐야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굶어. 3일에 하루, 4일에 하루. 뭐 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집단이. 우리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런 일들 해라라고 이제 매를 좀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의 매를 들 때 같이 좀 드시죠. 그래서 야당을 어느 야당이든 간에 다 포함해서 제대로 어떤 그 통로에 밀어놓고서 뒤에서 밀어야 돼요. 우리 국민의힘으로. 밀어서 가다 보면 북한 해방되고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기운이 돌을 때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좀 더 나은 그런 껍질을 벗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